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사 경제 유형 두 번째 강의는 수렵 경제입니다. 수렵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을 한다는 겁니다. 사냥을 한다는 거. 그래서 수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하는 걸 수라고 하고요. 엽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엽자에서 이제 나중에 나벌 나오게 돼 12월 달에 이제 북방민족들은 12월이 되면 그 토끼와 같은 그런 설치류를 잡아요. 그럼 걔들이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살을 많이 쪄놓거든요. 지방질을. 그럼 그걸 잡으면 그 녹여가지고 그 지방질로 불 피우고 할 때 쓰는 겁니다. 그게 나벌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할 때도 초납자 그렇게 쓰는 겁니다. 하여튼 수렵은 특히 우리 민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농경도 하고 하지만 수렵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수렵은 국가를 운영하는 군사훈련이었고, 그렇죠? 젊은이들이 고구려의 주요한 그 지도부가 돼서 국가를 지키는 전사가 되는 길도 다 수렵에서 시작됩니다. 유목하고 수렵하고 무지 차이가 있는데, 유목은 어떤 대상이 이렇게 뭉쳐서 정착적으로 있는 겁니다. 단지 약간 이동하는 거지만. 근데 수렵은 대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렵은 전투 훈련을 할 때 가장 유용한 경제 유형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소개는 이렇게 똑같은 거고요. 여기 이렇게 놓은 것은 수렵 민족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동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복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목이나 수렵을 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봅니다. 이것은 이제 저쪽 신강 위글에서 나온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김해, 대성동고군권, 신라 황남대총 이런 데 다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거고요. 자, 여기 이제 고대적 생산 양식의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수렵이 되겠고요. 똑같이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 구석시대는 세 개의 유형 가운데 수렵이죠. 그래서 사냥과 군사훈련이라고 제가 그래서 설명한 거고요. 신석기 경제 유형은 농업경제와 유목경제가 있고, 자, 오늘 이제 수렵 경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맘모스를 이렇게 잡는. 그러니까 수렵 경제는 구석 시대부터 음식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수렵 경제 음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꼬치. 한국 사람들 참 꼬치 좋아하는데요. 꼬치구이와 육포. 지금은 육포를 많이 안 먹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우리 여행 가거나 할 때는 항상 육포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만주족이나 이 북방 수렵 유목민족들은 육포와 쌀을 이렇게 빻아서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나 눈을 놓고 그 투구 있죠, 투구를 딱 덮어 이렇게 했죠. 그리고 돌을 놓고 그리고 육포와 그 쌀가루를 딱 놔. 그래서 끓여. 그러면 음식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포를 이렇게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식가루나 이런 것들이 발전된 이유가 바로 그런 전통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음식 문화의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 문화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지적 역량을 갖춘 분은 황교익 선생님. 그분의 이제 유튜브를 보면 정말 좋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렵 경제의 또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하나가 자, 매사냥. 그래서 매사냥은 무형유산으로,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응방이라고 해서 송골매를 키워서 이것이 하나의 지적이고 좀 품격이 있는 놀이문화였죠. 매사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사냥이 있습니다. 사냥개를 키워서 잡게 하는 거. 이것도 엄청나게 수렵 경제를 대표하는 놀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건국 영웅들이 다 수렵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 활을 잘 쏘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냐? 듀무르라고 그랬어요. 듀무르. 활을 잘 쏘는 영웅.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저쪽 몽골 쪽에서 좀 세게 말해서 티무로. 그래서 티무로. 만주 쪽의 건국 영웅이 몽케 티무로. 몽케. 그래서 몽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케라는 것은 형님이라는 뜻입니다. 형제들. 그래서 우리가 올케란 말 쓰죠? 케. 그래서 몽케하면 위대한 형제. 근데 활을 잘 쏴. 그래서 몽케 티무르입니다. 만주 쪽의 건국 영웅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 몽골족의 모든 대칸들은 뒤가 이름이 다 티무르입니다. 티무르 이름이.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우즈벡하고
이쪽에 건국 영왕이 티무르, 그죠? 바로 티무르에서 듀무르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웅이 마또루. 빠티라는 것은 씨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삿바라고 하죠. 빠. 예. 또루 그래서 씨름을 잘하는 영웅 빠트로입니다. 빠트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티무르, 빠트로 이렇게 가장 양대 산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건국 영왕이 다 산형으로. 그래서 주몽이라든지 부여의 동명왕, 고구려의 주몽왕, 뭐 이성계, 왕건, 뭐 그다음에 요나라를 세운 아버지, 야율 아버지.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야율 아복이라고 하거든요. 예. 야율 아복이는 황금족의 어른이라 뜻입니다. 아버지가. 예. 그다음에 몽케 티무르 같은 사람 다 활의 영웅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역사와 얼마나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지. 자, 그래서 많은 또 우리 역사학자들이 착각하는 게 이 북방민족을 다 유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거란족은 유목적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여진족은 수렵적 성격이 강해요. 그러다가 원나라가 오니까 다시 유목적 성격, 그리고 만주족 오니까 수렵적. 그러니까 북방 900년에서 1900년까지 1000년을 지배했던 4개 제국의 유목, 수렵, 유목, 수렵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수렵에는 유목적인 게 있는 거고 유목에는 또 수렵적인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수렵은 숲이 많은 곳에 시작돼요. 숲이 많은 곳에. 그리고 유목은 숲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언덕이잖아요. 그래서 사냥의 방법도 약간씩 다르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렵 경제의 핵심, 우리 고조선을 먹여 살려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피입니다. 여기는 없네? 빠졌네. 문피. 문피라는 것은 가죽에 무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백령도나 이런 쪽에 있는 물범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문피. 네. 그 제나라의 관중이 제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는 농업만 되지 않다는 거죠.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사서 주변과 교역을 하면 이걸 사와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 중에 고조선에 문피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피가 있고, 그 다음에 호피라는 것은 이 호랑이 가죽.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전국시대 때는 좀 힘께 하나 있는 놈들이 다 호랑이 가죽을 탁 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호피는 무지 비싸게 팔려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초피는 담비. 그죠? 담비 가죽은 뭐 우리 발해 시대 때 발해를 가장 대표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수달피는 고려시대를 대표해요. 그래서 몽골이 조공품 중에 수달피, 만피. 어마어마한 거. 지금 수달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공납에 대한 수탈 엄청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물에 대한 수탈이 있는데 몽골이 주로 요구했던 게 수달피였습니다. 그게 이제 군사들이 추운 지방에서 살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우가죽, 호피. 이것은 이제 주로 당나라, 송나라의 부녀자들이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비, 요즘에도 지금 요새는 이제 모피 가운데 담비 모피 하면 그 욕먹으니까 요새는 이제 인조 모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명동에 웬만한 그 귀부인들이 이거 걸고 가면 이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거 하면 다 욕먹을 거예요. 저렇게 무식하고 저렇게 반문명적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이 수렵경제를 가장 대표하는 것들. 그러면 수렵경제가 이런 유형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채집경제 할 때 우리 이 5개 유형이 한 공간에 전 세계적으로 한 공간에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왜냐, 중국은 유목과 수렵이 없어요. 그 경제가. 그러니까 이 5개 경제 유형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문화적 다양성과 놀이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또 우리 한국은 계절이 달라. 봄, 여름, 가을.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에 따른 놀이 문화와 생산 유형에 따른 놀이 문화. 그러니까 바닷가 놀이와 산놀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의 놀이 문화와 우리나라의 음식이나 이런 것이 왜 다양하느냐. 이 경제 유형을 알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어로를 하게 되면 한국의 어로의 식문화가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 있는 해초를 가장 많이 먹는 민족, 우리 민족이 30가지를 먹습니다. 일본은 우리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먹는 거고요. 유럽에 있는 데는 한두 개 빼야 못 먹어요. 왜? 거기에 관심도 없지만 그 요리 문화라는 게 오랜 전통을 가지면서 요리법이 발달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먹어요. 누가? 엄마가. 미역국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로 문화와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하기로 하고요. 다음, 예. 이 수렵 경제를 상징하는 유물은 박물관에 하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것이 승배찌르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승배찌르개는 도구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발명품입니다. 왜? 그 이전까지는 결합된 도구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돌을 깨서 손으로 져서 하던데 이제 여기에 끈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끈과 막대, 제가 요즘 이제 과학으로 읽는 한국사를 준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대가 바꾼 역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막대가 바꾼 역사의 핵심이 활이죠. 활대, 활. 그 다음에 창,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요 막대와 날과 요 사이를 연결하는 끈. 예? 물론 지금도 끈을 잘 잡으면 되죠. 예, 우리는 배경이라고 하는데 뒷배를 잘 보여야 되는데, 하여튼 끈이 바꾼 역사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바퀴, 막대. 우리는 예전에는 너무 거대한 그 담론으로만 역사를 본 것 같아. 근데 결국에 보면 무지 간단한 거죠. 먹고 잠자고 뭐 이런 일상적인 속에서 역사를 찾는 것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 승배찌르개는 최초의 결합식 도구이자 원거리 토척무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사냥의 기법이 발달되면서 뭐냐, 구석기 후기 시대 때 인류가 생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거죠. 근데 물론 그때 되면 뭐가 문제냐, 먹을 게 없어진 거죠. 주변에 있는 짐승을 다 잡아먹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냥꾼입니까? 작살 만들었죠, 활 만들었지, 창 만들었지, 슉슉 날아가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선택이 뭐냐, 두 가지 선택이, 하나는 유목으로 갈 것이냐, 하나는 농경으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신석시대 후기 구석지대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게 바로 이 승배찌르개와 수렵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수렵경제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팔맷돌도 대표적인 수렵경제인데요. 이 짐승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용도로 보통 쓰입니다. 세 가지 용도로 죄송합니다. 하나는 식문화로서 그냥 사냥을 합니다. 식문화로서. 또 하나는 예비 식량으로서. 뭐냐면 한 달 정도 다음에 보름달이 뜰 때 우리 추장님의 생신이에요. 그러면 이날 뭔가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날 그 전날에 짐승을 잡는 날 보장이 없죠. 그럼 뭐냐, 미리 잡아서 구덩이다 놓는 거죠. 그런데 그 잡은 그 짐승 가운데 배가 불룩한 건 더 좋은 거죠. 더 많으니까. 근데 얘를 잡아서 이제 한 보름 후에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는 울어보니까 새끼들이 난 거야. 그럼 그때부터 뭐라고 했어요? 배가 부른 짐승을 잡아다가 키우면 새끼가 나오겠다. 뭐가 시작되느냐, 가축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고, 이 가축을 대규모로 하면 목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축이 시작됩니다. 그 가축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돌연변이 늑대였습니다. 돌연변 늑대는 채식을 못해요. 근데 그 돌연변이는 채식을 하는 거야. 이 몸에 변화가 있어서 그 채식 섬유질을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들은 또 채식을 하니까 온순해. 그 육지가 하나보다 좀 온순해. 근데 이놈들은 이제 인간 옆에서 그런 거 어떻게 주워 먹으려고 오니까 인간들이 와, 그래서 목에다 메고 키우다 보니까 온순해져서 드디어 개가 탄생하는 거죠. 인류 역사 최초의 이제 가축이 개입니다. 왜냐면 이게 퍼덕퍼덕 나는 건 잡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양, 그 다음에 닭,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이제 가축이 시작되죠. 특히 돼지는 좀 늦어요. 왜? 멧돼지가 승질이 더럽거든요. 근데 결국에 멧돼지도 이제 구덩이를 파서 그게 이제 집가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집가짜가 바로 돼지를 키우던 문화에서 발생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 수렵경제다. 그러면 수렵경제에서 뭐가 발생하냐, 가축과 목축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팔맷돌은 바로 이제 우리가 식문화 말고 그런 이제 예비 식량을 할 때 사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팔맷돌을 탁 던져가지고 다리를 싹 묶으면, 이것이 이제 바로 인디안들이 버팔로를 사냥할 때 지금도 쓰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가죽입니다. 이 창으로 찌르고 하면 창을 한 번 찔러서 죽질 않아요. 그럼 창을 몇 번 찔러야 돼요? 막 10번, 20번 찔러야 돼요. 그러면 가죽에 여기나 이걸 바닥에 깐다고 생각해보세요. 밑에서 한기가 쑥쑥 나오죠. 그러니까 온전한 교역을 위해서는 온전한 가죽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사로잡는 거죠. 사로잡는 거. 그때 팔맷돌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격을 줘서 포획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나라 구석지대 때 이러한 팔맷돌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은 어디다 쓸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해서 뭐 도토리 빨 때 이걸 쓰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짐승을 생포할 때 쓰던 대표적인 도구다. 이라면 수렵 경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지금 유튜브를 들으시는 학습자분들은 우리 역사인문 아카데미가 이런 방식으로 뭐 철학이라든지 유교 철학, 불교 철학 그리고 역사에서도 사회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또는 인문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이 한국사에서 보는 경제 유형 두 번째 수렵 경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